2019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8년 힘이월서부터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왔다라고 해서 기운이 뭐 2019년 기운이 완전히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지가 되면은 일량이 시생하듯이 이제 19년 기운이 조금씩 들어와서 조금씩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동기가 지나면 동기운이 땅속에서 시작되듯이 그래가지고 서서히 봄기운과 겨울기운이 같이 공존하면서 겨울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봄 기운이 강해져서 완전히 봄이 되듯이 2019년 기운도 역시 2018년 기운과 같이 공존하다가 이제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2019년이 되지만 실제로 지금 2019년과 18년이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듯이 또 내년 기운도 2020년 기운도 2019년 경호월이죠. 양력 6월이죠. 그때부터 또 이렇게 들어서 2019년, 2020년이 같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숫자와 자연이 들어와서 흘러가는 그 기운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2018년 운이냐 19년 운이냐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2018년이지만 2019년 기운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8년과 19년 운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봐도 돼요. 우리가 이제 운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연운을 본다는 것은 전 지구인들한테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개인 운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 써야 되는 운이죠. 대운은 뭐예요? 대운은 각자 개인에게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다르게 들어오는 거니까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써야 되는 운과 준비해야 되는 운이 구분이 되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한테 상담한 분도 오해를 했어. 아유, 그러면 대운이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경력이 그러면 내한테는 이게 대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운이 뭔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아주 좋은 운 아닌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운이 아니라 당신께서 준비를 하시라고 들어온 겁니다. 좋은 운이 아니라 일을 하셔야 될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준비한 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실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각자가 달라요. 모두가 이제 다르게 들어오죠. 그런데 연운은 모든 사람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니까 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기운 그리고 내가 대운에서 준비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연운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데 우리는 그 운을 개인마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다른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뭐 교양으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 있고 직업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이제 또 기해년 운과를 말씀을 여성분들한테 해줘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이제 기해년은 연운을 본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궁이죠. 궁. 가장 먼저 이제 보는 게 이제 궁인데 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시간이 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기치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한 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궁에서 일어나는 건 그 궁이 천간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즉 말해서 천간에 투발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의지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온 거다.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궁을 보는 거는 그냥 삼합과 상충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방합이라든지 육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삼합과 상충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연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의 움직임이에요. 목성이라고 하는 그 기운을 이제 우리가 이제 태세성이라고 하는데 그 기운이 지구의 기운을 컨트롤하잖아요. 황도 12궁을 이렇게 수화 뭐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 토성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렇죠? 목성은 궤도 이탈을 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목성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토성이 이제 인력을 잡아줌으로 해서 지구나 모든 성들이 이제 이탈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지구의 궤도를 잡아준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한다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천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고 조상궁이다 뭐 혹은 우리에게 어떤 거 절대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장님 자리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이제 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성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목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국가라고 봤을 때, 연지가 국가라고 봤을 때 법이 바뀌었다, 규칙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뭐 싫든 좋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연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합은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연지를 기준으로 보니까 연운을 기준으로 이제 연지와 삼합을 했을 때 되게 이제 상충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되게 이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하죠? 책임을 져야 될 문제, 법을 어기거나 규칙을 어겼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학생들 제외하고 대개 이제 연충이 오게 되면은 고3들이잖아요. 고3들이 연충이 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이제 검증을 받는 분이라 그래서 고3 입시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저건 연지충인데 연지가 합이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합격한다, 뭐 문서를 잡는다, 인허가 우리 뭐 왔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렇게 상충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충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집을 짓는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상충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연에서 오는 삼합은 좋은 일이다. 그 문서상 뭐 그리고 인허가 합격 이런 것들이 좋은 운이고 상충으로 오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월지에서 이제 오는 삼합은 다 이제 직업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태궁이니까 이제 이사나 이동의 문제죠. 그러니까 삼합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의도해서 계획해서 계량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정적 이동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월지가 태궁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사이동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정신이 살고 있는 이 몸뚱이가
있죠? 태궁이에요. 그래서 월지가 충이 오면은 몸을 치료해야 돼요. 몸을 치료할 일이 생겨요. 건강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월지가 충이 왔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 월지가 삼합이 되면은 몸을 만든다거나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무언가 좀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한 거. 상충이 오면은 상충이 왔을 때 치료를 하는 거는 늦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건 이미 오기 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예방을 하지 않아서 상충이 와서 치료를 하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상충이 오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삼합 때는 성형수술을 한다. 성형수술은 상충이 하는 게 아니라 삼합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지충리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죠. 주변 사람들의 협조, 주변 사람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삼합이고,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이제 뭔가 조율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교체운이라고 그래요. 구조조정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뭐 이걸 가지고 남녀 관계, 여자 관계, 부모 관계, 이런 말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저는 대개 이제 상담할 때 남녀 문제, 여자 문제를 잘 얘기 안 해요. 거의 다 그냥 가까운 사람 그냥 그렇게 진실하게 보는 건데, 시가 이 되는 경우는 새롭게 구상하는 문제들이에요. 새롭게 뭔가 구상하는 문제들을 이제 시가 삼합이 되는 거죠. 시가 삼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궁에서 오는 삼합이나 상충은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다 너무 목숨 거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해년은 이제 투간과 통군을 봐야 되는데, 기해년의 기토가 어디에 밑으로 통군을 했느냐, 그게 이제 연애 통군을 했느냐, 월에 통군했느냐, 일에 통군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그리고 또 해가, 해 중에 임수가 정간에 투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의해 가지고, 주말에 가지고 정간에 기토가 왔는데 밑에 월지에 만약에 충미가 있다, 기토에 근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오행으로는 기토를 토라고 보질 않아요. 그거는 항상 밑에 진술충미를 가지고 토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 진중의 을목, 진중의 기수, 진중기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기토면은 이제 축이다 그러면 축중의 개수, 축중의 신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축토다, 뭐 미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중 정화, 미중 을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토가 뭐 밑으로 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거기다 중요도를 두지 않아요. 단지 이제 기토가 개수를 만나느냐, 정화를 만나느냐, 그리고 기토가 임수를 만나느냐, 병화를 만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토가 밑에 이제 어디에 통분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단지 이제 해에서 해 중에 임수가 어디가 투간이 됐냐, 내가 해월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투간이 평소에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해월이면은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내가
생각 없이 살던 내가 이제 그 임수가 두 가지 됨으로 해서 이제 저 천간에 임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천간에 임수가 있고 밑에 해가 와야 투간이 되는 거죠. 내가 말을 거꾸로 했구나. 그렇죠? 천간에 이제 임수가 있고 밑에 원래 이제 해가 오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내가 평소에 해라고 하는 경영 이윤축을 꿈꾸고 있었는데 희해년이라는 게 오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운이 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기토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 기토가 정화를 만나는 사람 다 2019년 자체가 뭐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 공부해야 돼요. 2014년에 결론이 나와요. 이거 기정 기술 배워야 돼요. 뭔가 직업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기술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2020년도에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 좋아지고 뭐가 뭐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것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술을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2014년에 나오냐 2020년에 나오느냐, 그때 내가 결론이 나는 문이지, 지금은 2019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8년이 또 봐야 돼요. 연운을 본다 그러면 2019년만 봐야 될 게 아니라 2018년 운을 봐야죠. 뒤돌아 봐야죠. 2018년 운에 우리가 무토라고 하는 거는 환경의 변화거든요. 환경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이 변화했어요. 그렇죠?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은 세계가 변했고 국가가 변하고 어떤 정치 제도가 변하고 사회 제도가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이 외부 환경에 2019년 기토 내가 어떻게 맞추어서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준비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관행이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이라고 하는,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2018년의 변화에 맞추어서 2019년도에 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직군이 있고 기술을 더 보강해야 되는 직군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간에 임수병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임수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기토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에 기토가 있는데 임수가 있고 사주에 기토가 있는데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기토 임수가 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온 그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기임 그러면 뭐예요? 기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는 전술 전략 경영이라고 하지만 나쁜 말로는 상대를 보지 않고 나를 보고 판매한 거잖아요. 임수라는 것은 판매를 한다는 목적인데 기토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팔았지 상대에게는 손해가 난 거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한 책임, 소송 이런 좋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기토와 병화 역시 성급한 투자, 성급한 약속, 대인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손해가 날 거예요. 기존에 기토 병화가 있는 사람들, 기토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2019년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이제 기토가 없이 임수가 있는 사람, 영역 확장해도 되고요. 사업을 확장해도 되고 하는데, 신금이 있어야 내가 팔 물건이 있어요. 과거를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2019년에 임수가 없는, 기토가 없는 사람이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확장을 해놓고 났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신금이 없으면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간목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확장을 해놓고 났을 때 그 미래 발전상 이런 거는 간목이 있어야 돼요. 신금과 간목이 다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죠. 근데 신금과 간목이 없이 그냥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확장을 하기는 하지만 크게 이제 큰 발전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다. 항상 임수와 기토는 짝이면서도 부정적 요소들이 더 많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홍수잖아요. 홍수. 기토가 넘어요. 특히 봄이 와서 해자축월생들이, 여러분들이 저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대운하고 세운하고의 대운의 기해년의 겨울과 대운의 참 해의 대운, 해자축 대운과 기해년의 연운의 해자축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운의 해자축 운은 거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들어있어요. 정말 추워요. 그건 해자축은 추워요. 그런데 연운의 해자축은 추운 방향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는 온도가 없어요. 추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운이 내가 해자축 대운이다. 그러면 가난하고 춥고 외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자축 연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추운 건 아니에요. 겨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겨울인 것은 틀려요. 그러면 이제 기해년이다 그러면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겨울을 넘어가고 봄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운에서 봄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토가 임수에 의해서 무너져요. 세대 교체라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실 운, 과거 정리할 운, 이런 이제 운들이 이제 오죠. 대개 이제 세대 교체다 그러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고 내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대 교체 운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면 해자축이 봄이 와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 천간에 임수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봄이 오니까 물이 녹았어요. 근데 사주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 이거 세대 교체 운이에요.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었어. 가을로 넘어갔어.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세대 교체 운이에요. 해자축과 사오미는 항상 그 대운을 지나고 나서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세대 교체 운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해년도 기토가 옴으로 해서 기토가 무너져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망한 사람들 그 가져가는 건 뭐예요? 그저 죽는 사람들 싸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경매, 뭐 입찰, NPL 뭐 이런 거, 불량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한 사람들이 내려놓고 간 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일간별로 지금 거의 얘기했나요? 그 안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병화, 무토일간들은 이제 원래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뭐 작은 공부방이 생긴다거나 자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공간, 자기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토, 자기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토일간은 준비하라고 그랬고, 정화, 기수, 준비하라고 그랬고. 경금은 귀계하면 경금이 나오죠. 귀계하면 경금이 나오잖아. 이 경금은 일단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경금일간은 기해년에 개수가 있어야 돼. 개수가 그렇죠. 그 말이죠. 귀계해야 된다는 거죠. 귀계해야 되고 또 이제 병기해도 돼요. 병화가 기토. 시간을 이렇게 보세요. 4, 5에서 이렇게 보면은 병화가 기토를 만나서 경금이 나오죠. 그리고 정화가 기토를 만나서 경금이 나와요. 그런데 병화가 기토를 만나서 경금이 나오는 것과 무토가 을목이 무토를 만나서 경금이 나오는 건 좀 달라요. 경금 일간인데 내 사주 구조가 을목 무토로 되어 있느냐 병화 기토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과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느냐, 과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느냐, 병화 기토, 뭐 을목하고 무토 같은 경우는 과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일간은 사주의 구조가 이제 을목이나 병화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은 좀 달라요. 다르고 빠진 게 있나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이거 뭐 두서없이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신금이요. 신금일간은 일단은 이제 기토운이 오잖아요. 기토운이 오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렇게 금다 토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토가 근이 없이 오잖아요. 저 근이 없이 기토가 오죠. 그러니까 약한 기토에게 금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뭐 산업지 이런 게 들어설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다 토박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키울 수도 없고 쓸모없는 땅, 마치 맹지처럼 쓸모없는 땅이 될 수가 있다. 질병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질병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금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해중 임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해월이냐 매돌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은 해월이라고 하면 신금은 이제 할 일이 생기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신금일간이 몇 월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신금과 임수가 짝이거든요. 신금과 임수가 짝이에요. 그렇죠? 신금일간이면 뭐예요? 이게 일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그냥 설기로 봐야 돼요. 설기. 일간일 때 월지라면은 다른 문제예요. 설기. 기토를 육신으로 그냥 이걸 식신으로 봤을 때 설기라고 하면은 정화일간이라면 이게 설기가 되겠죠. 설기. 저 설기인데 여기는 뭐 목적이 있는 설기예요. 이거는 목적이 있는 설기가 됩니다. 이거는 목적이 멀죠. 이거는 목적이 멀어요. 갑진년이에요. 지쳐요. 2022년 되면 포기다 해요. 이거는 신금일간은 설기가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2022년이 되면은 거의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이 있어서 여기까지 가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근이라는 거는 신금이 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금이 근이 있든 없든 일단 신금 일간 입장에서 네. 기해년이 왔어요. 기해년이 왔으면 뭔가를 하지만 결과는 2024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2022년쯤이면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일을 해라. 섣불리 시작하지 말라. 월지 얘기와 일간 얘기 달라요. 진금 일간이 있나요? 표정이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갑자기 또 질문이 있나요? 선생님, 정관에 임수 병화 있고 기토가 없는 사람은 사업을 확장해도 된다고 아까 확장을 해도 신금이 되는데, 있고, 네, 신금이 있고 간목이 있으면 확장해도 된다고. 그거는 임수 입장에서 임수 일간일 경우 그렇죠? 네, 근데 임수 이제- 일간일 경우에 네. 신금이 있고 임수 간목이 일간일 있으면 경우에. 확장을 해도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기토가 있던 사람은 기토가 있던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부정적인 요소로 하지 말고 요소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네. 그동안 했던 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게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금이 있으면 이제 기해년이니까 해월이 들어오니까 또 바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금 일간이 해월이 바빠지는 게 아니라 네. 해월일 경우에 해월일 경우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아. 질문을 이제 신금 일간이라 그러니까 신금 일간은 오히려 설기가 될 우려가 많다. 아, 신금 해월인가 하고 신금 일간인가 하고 별개. 그러면 해월일 경우에는 기해가 들어오면 다시 바빠지는 거예요? 해월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새로운 일이에요. 왜? 기해년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하고 있는 일에 해가 다시 임수가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운에서 오는 거는 새롭게 오는 거예요. 내 사주에 있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오는 거예요. 무토가 있는데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또 오니까 이거는 이 기토가 뭐냐 외부에서 새롭게 오는 기토예요. 새롭게 그게 육신이 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청간에는 기토가 없어요. 없는데 지지에 뭐 축이라든가 미에 암장에 기토가 그런 있잖아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기를 받아들여요? 실제로 토는 네. 근이 중요하지 않아요. 토는 근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을 보는 이유는 뭐 수화 그렇죠?
이거는 근이 이제 근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을 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을 왜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근이 필요 없어요. 원래 토는 토일가는 신강 신약을 안 따져요. 중요한 거는 이 수하를 따져요. 수하, 개수, 무토. 이게 없으면은 토는 할 일이 없어요. 무토가 임수가 있건 병화가 있건, 기토는 개수가 있건 정화가 없으면 이 토 자체가 할 일이 없어요. 이 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 기토 축월이다. 그럼 축 중에 내가 사령이 뭐냐? 사령. 그렇죠? 그 사령과의 상관관계를 봐야죠. 그게 만약에 기토가 이게 살이다. 그러면 살인 상생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신금이 사령이다. 그랬을 때 그냥 사령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사령이 돼서 살인 상생을 하려면 신금 중기가 삼합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사령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술충미 보는 법은 좀 중기하고 이제 중기가 삼합이 되어 있어야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면 선생님 그 천간에 기토가 없으면 그냥 찡 날아온 거예요. 기토가. 천간에 기토하고는 그러니까 아니 연운에 기해년이니까. 그 기해년은 뭘로 나눠왔어? 개수 정화 그리고 기토 이거 임수병화. 임수병화한테는 있었던 사람은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확장해라. 확장하려면 얘들은 조건이 있고 얘들은 준비하는 거고 결과가 나중에 나타날 거다. 원래는 다 준비하고 변화하라는 거죠. 변화 작년에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원래 이렇게 변화해라. 이거 쓰는 거는 24년, 20년 각기 다르다. 결과는. 임수병은 임수병화도 감목이 있어 24년. 지쳐요 이거. 24년 그러면 이거 안 지칠 사람들 80% 지쳐요. 20%도 아마 안 돼요. 24년에 결과 나오는데 22년쯤에 다 지쳐요. 다 포기해요. 20년에 나온다 그러면 정말 20년에 나온다는 건 거의 하죠. 이거는 1년짜리잖아. 이 기술이니까 자격증 따고 하는 거 1년이면 따요. 2020년에 결과 나오는 건 해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경쟁이 너무 강해요. 나도 하고 너도 할 수 있잖아. 1년 만에 딸 수 있는 건 나도 하고 너도 할 수 있잖아. 5년 걸려서 나오는 결과는 경쟁자들이 함부로 덤벼들기 힘들어요. 왜?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22년쯤에는 다 지쳐서 떨어질 것이다. 자, 기토가 왔어요. 고전에 무술년이 왔어요. 기토가 근이 없잖아요. 이게 근이 없잖아요.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기토가 근이 없잖아요. 밑에는 뭐예요? 바다잖아요. 떠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죠. 무토는 술중에 정화가 지글지글 끓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두텁게 있어서 큰 저건 없었는데 기해년은 내가 봤을 때는 많은 천재지변이 무술년보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해년이죠. 혹서와 혹풍이
굉장히 일어나요. 무토는 막아줬어요.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얘는 병화가 아무리 작년에 더웠지만은 그래도 무토가 막아줬었고 임수가 막아줬어요. 그런데 기해념은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적 혹서 혹풍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홍수, 특히 홍수,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기온상으로. 지금 추위가 이제 지금도 2019년 운으로 보자면 이제 서서히 시작일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금년은 어떤 기후적 어떤 지역 정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세요. 가장 이제 하기 싫은 얘기들인데 청강과 지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볼 때 청가는 이제 지도자로 봐요. 밑에는 이제 뭐예요? 우리 국민들로 봐요. 그렇죠? 이 상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심과 지도자가 따로 가요.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년에 어땠어요? 정유년도 따로 갔었죠. 맞아요. 네? 정유년도 따로 갔었죠. 이 따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해월이잖아요. 국민들 자체가 위기의식을 엄청 느끼는 해예요. 해자축이 뭐예요? 해자축이 가을이 쫙 왔다가 앞으로 해자축 30년, 3년 어려움이 이제 한겨울을 지나간다 해야 되는 그렇죠? 어려움이 봉착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오는 해 월이잖아요. 근데 기해년 기토 무술년에 변화한 걸 가지고 지금 느끼는 이 위기의식, 국민들의 위기의식 그리고 이 기토가 전혀 힘이 되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과 위정자들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보다 강소국인가요? 우리가 약소국이죠. 핵 들고 있으면 더 강소국 아닌가? 우리 약소국이죠. 약대국, 강대국 구별할 수 있나요? 강소국, 약소국 구별할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육회살국 구별할 수 있어요. 육회가 왔다. 육합이 충됐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육합이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충이 왔는데 네가 이겨 내가 이겨.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듯이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2019년은 상당히 전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게 또 몸이에요. 몸. 그렇죠. 기토가 몸이에요. 우리 몸. 아까 월지가 몸이라 그랬지만 월지도 몸이지만 이 기토 자체가 우리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칠 거예요.